4천만 원 정도면은 로맨스 스캠 상에서도 꽤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하는 이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얘는 돈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타겟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생은 실전이야. 실전 앞에서 쫄지 말자. 형사사건의 모든 걸 시원하게 알려주는 실전 변호사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 오늘 해볼 컨텐츠는 레츠 고소미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제가 아까 피디님께 잠깐 드렸더니 굉장히 좀 파렴치한 남자의 사연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역시 기대가 되는데 함께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6개월 전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본인을 영국계 투자회사 임원이라고 소개한 그는 매너 있고 다정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를 하고 미래를 약속하며 깊은 사이가 됐죠. 어느 날 그가 그러더군요. 한국지사 발령이 확정됐다. 우리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미리 구하자. 그러면서 수익률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결혼 자금을 격이 예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고 부모님께 빌린 돈과 적금을 합쳐 총 1억 4천만 원 가량을 보냈습니다. 많이도 보냈다. 하지만 입금 직후부터 태도가 변했습니다. 입국 날짜는 계속 미뤄졌고 제가 의심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영상통화하며 캡처했던 제 신체 사진들과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목록을 캡처하며 보내더라고요. 돈 돌려달라는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네 지인들한테 이 사진 다 뿌린다. 조용히 해결하고 싶으면 5천만 원 더 보내. 사랑했던 사람이 괴물로 변한 순간 제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맨 처음에 데이팅 앱 얘기 나왔을 때부터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는데 일단은 데이팅 앱으로 만나지 좀 마세요. 신원이 불특정한 남자, 여자를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지어 영국계 투자은행의 임원? 너무 흔한 레퍼토리입니다. 영국에 있는 투자은행의 임원, 이라크에 있는 의사 너무 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뻔한 로맨스 스캠 사건이구나. 굳이 이거를 왜 우리 PD님이 선정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 새로운 국면이 나왔죠. 촬영된 신체 이런 것들을 본인의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라고까지 지금 협박을 받고 계시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대체 어느 죄에 해당이 되고 뭐로 고소를 해야지 쳐넣을 수 있냐 이거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로맨스 스캠 말 그대로 스캠이라는 게 뭐예요? 사기겠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나 만나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데이팅 앱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로 만들어가지고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기망에 의해서 사고가 생겨서 본인 재산의 처분행위까지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사기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국면이 좀 나옵니다. 영상통화하면서 흔한 레퍼토리죠. 네 몸 보여달라, 우리 서로 보여주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신체 사진을 캡처한 것들이 남아있었다. 그 캡처된 사진들을 보내면서 본인의 SNS, 팔로우를 하고 있는 다른 지인들의 계정 아이디 이런 것들을 함께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거를 같이 보낸 게 뭐겠어요? 너 이 지인들한테 내가 DM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네가 이렇게 나랑 영상통화하면서 신체 보여주고 이런 거를 다 퍼뜨리겠다라고 협박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순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 처벌법 상에 촬영물 이용 협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촬영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원치 않는 해악을 고지를 하면서 협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촬영물 이용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이 뭐가 있냐면은 그때 분명히 영상통화를 할 때에는 이 여자분도 동의를 해가지고 자신의 신체를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통화를 한 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이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동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서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다만 이 사람이 동의를 한 거는 뭐예요? 나랑 이렇게 통화하면서 지금 너에게만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동의를 한 거지 그 신체 사진을 캡처를 해가지고 유포하는 것까지 동의를 한 거는 아니잖아요. 설사 동의하에 찍은 영상물이나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영상물이나 사진을 동의가 없는데도 유포를 하거나 유포를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거나 그런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촬영물 이용 협박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돈까지 추가적으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중간에 좀 많이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억 4천만 원 정도면은 로맨스 스캠 상에서도 꽤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거를 하는 이 조직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얘는 돈이 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타겟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물까지 추가로 보내면서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면서 좀 더 뜯어내고자 하는 생각이 생긴 거죠.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보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협박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행위, 이거는 뭐예요? 결국 공갈죄에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촬영물 이용 협박이랑 그럼 공갈죄가 어떻게 보면 동일한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촬영물 이용 협박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호 법익이 다르고 구성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두 죄가 모두 성립을 합니다. 공갈이 있었지만 거기서 돈을 5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보내시지는 않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갈 미수죄가 성립을 한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사기죄, 성폭법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공갈 미수죄까지도 성립이 되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가해자가 지금 해외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면은 영국계 투자 회사의 임원이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애초에 조금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굳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욱더 만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강조를 하면서 사기를 쳤을 텐데, 굳이 본인이 영국에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해외에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이용을 한 게 데이트 어플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트 어플의 서버가 국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이트 어플이면은 사실 조금 더 유리해져요. 근데 만약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DM이 온 거다라고 한다면 그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외에 모든 본거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수사 중지가 되지 않을까요? 기소 중지가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요새 들어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수사기관 같은 경우가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로맨스 스캠이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인터폴이나 아니면 다른 국가의 수사기관들과 공조를 긴밀히 하면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완전히 포기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여력이 좀 있으시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셔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실제로 제가 했던 사건들 중에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었어요. 본거지가 다 해외에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거기까지 건드리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수사 중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사건 진행을 했는데, 의외로 그 상선들이 이미 다른 사건으로 잡혀가지고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까지 충분히 기소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소 자체를 포기해라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가 제가 조금 특이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로맨스 스캠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이랬을 때 본인의 신체 사진까지 보내면서 추가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서 로맨스 스캠의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 로맨스 스캠을 하는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타겟을 여러 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통화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으로 속이는 거는 그만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찍혀져 있는 영상을 가지고 통화를 하는 척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조직 범죄가 아니라 개인이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거라면 조금 더 타겟팅 해가지고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로맨스 스캠 조직 범죄일 때 찾기 힘든 이유는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휴대전화 자체도 대포 휴대폰을 사용을 하고 그 신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찾기 힘든 건데, 개인의 스캠이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트 어플 업체에 서버를 털었을 때 개인 신상이 일부 남아있을 확률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모로 고소를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외로 이 소중한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냐 없냐, 지금 1억 4천이라는 돈이 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결국 내가 돌려받을 수 있냐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제가 긍정적인 말씀만 해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부 변호사님들은 그 계좌 주인한테라도 빠르게 민사소송을 걸거나 민사상 채권 가압류 같은 거를 걸거나 해가지고 빠르게 동결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새 대포 통장을 제공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도 역시 사기를 당해가지고 통장을 제공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한 케이스 중에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대출이 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무작위로 온 대출 문자 같은 거를 우연히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락을 하신 거야. 본인이 지금 무직이고 주부고 혹은 학생이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안 돼가지고 대출이 안 나오는 거다. 네 신용 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통장이나 카드를 우리 쪽으로 알려주면은 그쪽에다가 돈을 넣었다 뺐다를 하면서 네 신용 등급을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사기를 쳐요. 세상 물정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대출이 굉장히 급하신 경우에는 이게 마음이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이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자기 통장 내역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제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겠죠. 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돈을 넣었다가 현금 인출책이나 전달책 등이 뺐다가 하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민사소송을 그 계좌주한테 건다고 하더라도 이 계좌주도 본인도 사기 당했다라는 거를 해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참고인 조사만 하고 입건하지 않고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금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좌주한테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방법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가지 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을 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특정이 되고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낫다. 특히나 이거는 중간에 촬영물 이용 협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자료의 액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형사처벌을 좀 잘 받게 하셔야 민사적으로도 돈을 돌려받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높아심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까지 사연을 보내주셨으면은 당연히 5천만 원을 보내실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추가 금액을 안 보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이 좀 있다 싶으면은 이 조직에서 절대로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추가 송금을 하셔서는 안 된다. 요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들어봤을 때 좀 굉장히 좌절하고 계실 것 같아요.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속아가지고 1억 4천만 원이나 송금했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그동안 영상 통화했던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본인의 신체 사진 캡처까지 보내고 지인들 팔로우 목록까지 보내면서 협박까지 당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심도 크실 거고 본인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멍청해서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이런 류의 사건들 중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심지어 진짜 의사분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도 정신없이 몰아치면은 속을 수 있는 게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이런 범죄들이에요. 본인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가 이 약 물고 이 상황에서 벗어난다. 어떻게든 이 새끼들 찾아가지고 내가 족치겠다. 이런 마인드로 오히려 본인 생각을 조금 바꾸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겠고요. 사람의 감정과 특히 사랑을 이용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이런 범죄들은 이제 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컨텐츠도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실전 변호사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